화제의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17원으로 마감하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어제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517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심리적 저항선이라 불리는 1,500원 선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환율, 결국 종가에는 넘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됩니까? 예,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동 사태에 있어서 경제가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확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받는 타격이 커서 이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서 급격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동 우려가 확산이 되니까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커져가지고 우리 원화라든지 아니면 원화 표시 자산들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니까 거기서 대거 투자 자금이 빠져서 달러화 쪽으로 이동을 한 그 이유가 이렇게 환율 급등을 유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 불안이 중동 전쟁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특히 원화 가치만 유독 하락을 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원유를 갖다가 많이 소비를 하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오는 중동산 두바이유를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유가가 상승을 하고 이것이 국내 수출 기업들의 제조 비용 상승할 뿐만 아니라 해외 운송비까지 상승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이제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감소를 유발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가 하나 또 있고요. 그 외에 그동안에 두 번째 이유는 코스피가 워낙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코스피에서 크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가 주요국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평균 환율이 1,483원인데 이게 IMF 외환위기 이 당시의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지난달 16일 이후 5주째 매도세인데 누적 순매도 규모가 29조 9천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이라서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이 그만큼 되게 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은 이 우리 경제와 경제 참여 주체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경기 침체하고 고물가를 동시에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에는 일단은 수입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동시에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소비자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물가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물가가 비싸니까 당연히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비도 위축되고 기업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도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역시 운송 비용 상승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합쳐져서 경기 침체도 오고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이 좋아질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원자재 값 상승과 수출 가격 경쟁력 상승 어떤 효과가 더 높을까요? 예,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원화 가치가 약세,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있어서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가지고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지금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부터 해서 모든 걸 조달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수입 원자재 비용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승시켜서 기업의 수익을 갉아먹고 그다음에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고유가로 운송비까지 커지기 때문에요. 오히려 기존보다도 이 고환율이 수출에 도움을 주는 효과는 더 낮아서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 수출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이 연초 환율 불안때는 외환 당국이 좀 강도 높게 개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두 개입이든 뭐 시장 개입이든 이런 어떤 조치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이게 대응 강도가 좀 약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48시간밖에 유예 기간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말 그대로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진짜 이란의 발전소들을 갖다가 직접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낳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란도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맞대응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48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섣불리 개입을 했다가는 외환 보유고만 낭비를 하고 또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면 외환 당국의 또 이 힘이 의심을 받는 시장에서 의심을 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48시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어떤 상황이 나는지 지켜본 다음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외환 당국의 뭐 구두 개입이나 직접 개입을 통해서도 이 상승세를 꺾는 것 자체는 원래 어렵기 때문에요. 일 변동폭을 갖다가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수준에서만 개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유예를 발표하면서 일단 오늘 환율은 아무래도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야간장에서도 환율이 30원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 변수에 따라서 환율이 출렁거리는 상황이 이어질 텐데 이 중장기적으로는 환율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화량 증가율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 간의 그 기초 체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전부터도 통화량 증가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2027년까지 한국이 미국보다 낮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양국의 기초 체력의 차이만 봐도 장기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도 급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말로 갈수록 원달러 환율은 지금 중동 사태가 진정된다 할지라도요. 뭐 이게 1,400원 후반대에서 1,500원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에다가 5일간 유예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유예 기간 사이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뭐 1,500원을 중심으로 널뛰기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전히 1,400원 후반에서 1,500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